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 잘들 지내셨죠?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이 주식 관련된 부분 이렇게 미증시 급락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내용을 한번 쭉 들여다 볼 건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빅스가 급등했고 미증시 급락했고 지금 유럽 증시가 또 많이 하락했는데 이게 이제 단발성일 거냐 지속성이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발적으로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주가가 별탈 없이 그동안에 잘 왔죠. 아주 울고 싶은 상황이었죠. 한번 조정을 하고 싶은데 조정할 만한 요인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울고 싶은 상황인데 뺨을 한 대 탁 때려줬죠. 헝다그룹이 뺨을 때려줬는데 그 뺨을 때리게끔 만든 베이스는 델타죠. 델타. 이 델타라는 코로나 때문에 이 헝다그룹이 아주 위기에 몰렸고, 부동산 개발 회사가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연관되는 부분들이 건설주, 은행주, 뭐 중국, 홍콩의 건설주, 은행주 이 정도 되겠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반응을 좀 했다. 단발성으로 이렇게 이제 큰 부채 뭐 350조 정도 든다고 하니까 그런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그러면 예의상이라도 한번 조정을 해줘야죠. 자, 그리고 FOMC 회의를 또 앞두고 있죠. 자, 추세가 중요합니다. 위기는 기회와 항상 같이 오죠. 자, 셀트리온은 환골 탈퇴의 기회를 잡았죠.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EMA 승인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주 크게 급증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점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단발성 이런 부분에 깜짝 놀라거나 그렇게 할 이유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워낙에 경험을 많이 했죠. 워낙에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서브프라임처럼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큰일 났다. 증시 이제 끝. 그러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 공포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7%, 8% 우리나라 코스닥으로 보면은 아무 이유 없어도 2% 정도 하락은 기본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런 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한번 이제 지금 헝다그룹의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울고 싶은데 뺨 한번 때려주네 고맙다 하고 내려온 거다. 자,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부분은 또 델타에 대한 불안감이죠. 델타가 미국에서 사망자가 2,000명 정도 이렇게 넘었죠. 백신을 많이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 부분, 돌파 감염이 워낙에 심각하게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위축이 좀 되죠.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주가 내려간다. 공포지수 봐. 23%나 급등했잖아.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뭐 이런 부분들 크게 언급을 하면 안 돼. 그렇게 경고장 날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FOMC 회의 이런 부분하고 상황들 보면은 이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이거를 리뷰하니까 이게 뻔히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의 뭐 고인물이 다 되다시피 해버리니까 대강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게 뻔히 지금 눈에 보인다. 요거는 서브프라임처럼 전 세계를 급락시키는 요인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중국 기업의 헝다그룹 뭐 이런 부분이 좀 흔들린다 그래서 지금 미 증시가 같이 흔들린다. 자세가 안 나오죠. 자세가 말이 안 되죠. 중국의 뭐 이런 헝다그룹 하나 흔들리니까 아이고 중국의 헝다그룹님이 흔들렸습니다. 미국 시장의 애플, 아마존 전부 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헝다님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헝다그룹 연계된 게 건설은행 이렇게 이제 좀 연계가 되죠. 그러나 단발성일 뿐이다. 바로 나오죠. 지수가 단발성 이렇게 하죠. 0.5%, 0.8% 내리고 있죠. 자, 이렇게 유럽 증시도 내렸는데 상황을 좀 보시면 유가가 하락했죠.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저런 현상이 나오니까 경기가 다시 둔화되겠구나. 지금 델타가 잡히지 않는구나.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가 크다. 공포지수가 크게 올라갔다. 다시 시장은 위축될 거다. 그러면 경제가 잘 안 돌아가겠지. 공장도 좀 덜 돌겠네. 그러면 기름, 석유 가격이 좀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국제유가가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빠지니까 항공주들 내 연료비가 싸졌네. 원가 저감 오케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11월 달부터 여행 제재를 해준다. 이런 호재도 있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자, 지금 그러나 얘가 지속성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성을 가지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중국발 악재 FOMC 불안감에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또 괜찮죠. 큰 포로 하락했는데 지금 이거는 또 이 연준 정례 회의가 또 있죠. FOMC 회의에서 특별하게 이제 테이퍼링 시장에서 돈 가져간다는 소리 섣불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경고장을 날리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고 헝다그룹 저런 이슈도 있고 한데 여기에다 대고 테이퍼링 시끄럽고 테이퍼링 한다. 이런 말은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있다. 그러고 이제 주가는 좀 움직이고 있죠. 큰 손들의 글로벌 큰 손들의 그런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대 지수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국채 금리도 뚝 떨어졌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금리는 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이 브레이크가 잡히고 있죠. 국제 유가도 하락을 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이슈 코로나 상황도 좀 이렇게 그렇고 지금 헝다그룹 이런 부분 이런 부분과 코로나 상황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재료 가지고 국제유가는 또 하락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테이퍼링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경착륙이 일어날 거다. 그런 지금 뉘앙스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악재 FOMC 불안감 겹쳤다. 이런 지금 내용이죠. 헝다그룹이 1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이고 홍콩 지수가 3.3% 하락했죠. 유동성 위기 헝다그룹이 직접 얘기했죠. 야 우리 지금 현금이 별로 없어. 부동산으로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지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야부도 이 파산설이 일어날 만하죠. 그리고 이제 델타가 이제 날씨가 지금 쌀쌀해지고 있죠.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델타의 비율이 지금 이제 99%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죠. 미국은 99.7. 우리나라도 이제 한두 달 뒤면은 거의 뭐 95% 이상, 지금도 아마 95%가 아마 넘었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가 없지만 얼마 전에 뭐 90% 찍었으니까 한두 달 지나면 뭐 99% 정도까지 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날씨까지 쌀쌀해지게 되면은 아주 그냥 물 만난 고기가 되죠. 그러면은 이 백신이 지금 돌파 감염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나거나 좀 잘한다 그러면 유지 이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위드 코로나 쪽으로 뭐 진행을 해 가겠죠. 지금 상황에서 봉쇄 정책을 더 강화시킨다 전세이죠.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봉쇄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세계 경기 자체가 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고용률은 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위드 코로나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S&P가 왜 딱 걸렸어? 20% 조정 가능해? 이런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된 적 단 한 번도 없죠.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이런 공매도 헤지 펀드들 운영하는 그런 증권사에서는 항상 이런 기회가 오면 야 왔어 떡밥 던져. 그러고 이제 항상 나온 소리입니다. 항상 이런 거에 또 흔들리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습니다. 시민들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1월부터 여행 제한 조치 해제 이런 부분에다가 국제유가 하락 이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항공주가 좀 올라갔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워낙에 심각하죠. 하루에 뭐 2,000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정식 허가 받았죠. 드디어 신약이 탄생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처방 범위를 많이 넓혔죠. 일단 처방 범위를 또 많이 넓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어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 승인이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 승인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럽 승인이 될 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자,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전 세계 4개밖에 없죠. 4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임상적인 부분까지 현장에서 가장 제대로 검증이 된 그런
이 기업은 셀트리온하고 리제네론 이 두 군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할 만한 이유는 절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발성으로 조금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단발성으로 야 겁나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위기는 다시 바로 기회가 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